1월 3일. 나는 내가 너무 의심스럽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기나긴 오해는 아닐까 두렵다.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전부 아침에 떠오른 생각들이다. 침대에서 깨어나자마자 조금 전에 꾼 꿈의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린 뒤에 해낸 생각들이다. 어느 여름날 일요일 오후였다. 무릎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셔츠를 입고 나는 난간으로 이어진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서 세면대 위에 면도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느닷없이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남자는 젖은 머리를 반듯하게 뒤로 빗어 넘겨놓고 있었고 소매 없는 흰색 러닝 셔츠에 아몬드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내게 미소 지었고 우리는 인사를 나눴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거 잊지 마. 집 안으로 들어온 나는 입고 갈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들떠 있었다. 흥분된 상태였고 그래서 행복했다. 내가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내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곳은 내가 자라난 집이었다. 옛날에 나 여기서 살았었어. 그거 알아? 물론이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대로였고 오렌지색 벽시계도 고스란히 벽에 걸려 있었다. 내게 가까이 다가온 그는 양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내 목에 코를 파묻고 냄새를 맡았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내 입술에 키스를 하려는 순간 그만 벨이 울리고 말았다. 내가 눈을 뜬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울러의 자명종이었다. 시계가 이제 10분 간격으로 2번이나 더 울릴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방금 꿈 속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와 데이트 약속을 하고 만나는 순간에 가슴이 설렐 수 있다는 것. 내가 느끼는 건 자유였다. 나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누워서 몇 분 동안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고는 생각했다. 꿈속에서 나는 결혼한 여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남자의 초대에 응하면 안 된다고 느끼지도 않았었다. 나는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친 뒤에도 나는 내가 여전히 꿈속의 여인처럼 느껴졌다. 최근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었다. 언제부턴가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고 자신감을 빼앗기 시작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간밤의 꿈꿈이 도움이 들리는 만무했다.
오후에 나는 꿈속에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해냈다. 작년에 사두고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다. 집에 들어와 입었을 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옷장에서 꿈속의 옷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옷 때문이었을까? (1월 15일) 주차 공간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때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최근 들어 자주 겪는 일이다. 집에 곧장 들어가지 않으려고 차 안에서 카를라와 전화로 길게 대화를 나눌 때가 많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언제나 그래왔지만 그녀에게 내 감정 상태를 일일이 보고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모든 걸 다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전화를 마치고 집을 향해 걸으면서 나는 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나에겐 조금이라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가 이미 도착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걸음걸이는 당연히 느려지게 마련이다. 문 앞에 서서 나는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자세를 가다듬는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누군가를 흉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연기해보기도 하고 사랑에 빠진 내 친구들의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을 흉내내보기도 하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때는 결혼했던 결혼 초기의 내 모습을 다시 억지로 연기해 보이기도 했다. 왜냐고? 그가 눈치채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내 내면의 갈등, 내 슬픔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을 향한 손톱만큼의 애정도 나는 없어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는 것, 그건 두려운 일이다. 문 앞에 서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면으로 내 얼굴을 가린다. 어떤 날은 남편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 삶이 계속되는 연극이기 때문일까? 어떤 때에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그토록 확신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혼하던 날도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 결혼 준비는 물론이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들뜨게 했었는지 나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내가 항상 꿈꿔왔던 날이었다. 남편이란 존재는 내 머릿속에 언제나 들어있었고
내가 끊임없이 갈망해왔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단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숙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을 결심한 건 파울로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였다. 내가 정말 여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남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었다. 나는 행복한 여자였다. 아니, 행복하지 않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과 함께 나는 행복한 미래를 약속받았고 혼자 남으리라는 두려움도 영원히 쫓아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었다. 우리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두가 행복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는지, 내가 내 인생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문하게 된다. 처음에는 남은 평생 동안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잠들 침대에 하얀 침대포처럼 모든 것이 분명하고 뚜렷했었다. 결혼 초기에는 나도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모른다. 조그만 것에도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위해 예쁜 색깔의 접시 2개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말없이 행복했다. 테두리에 하늘색 실로 술을 놓은 행주나 소파형 쿠션, 화장실에 놓을 새 수건을 고르면서도 나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들어만 있던 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새 것이나 다름없는 물건들이었다. 샴페인 잔에다 일본신 찻잔, 그릇인형 저녁으로 사두었던 프라이팬에다 웍까지. 우리 집은 한 번도 타오른 적이 없는 초가 넘쳐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 번도 불타오른 적 없는 심지처럼 여전히 흰색이다. 식을 올리기 전에 나는 파울로와 함께할 내 삶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녁마다 그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었다. 그에게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뭘 하면서 보냈는지, 아니면 내가 그이와 함께 뭘 하고 싶은지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었다. 저녁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다. 다들 떠나고 단 둘만 남았을 때 그동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음껏 웃는 것도 해보고 싶었다. 서로를 껴안고 소파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영화를 보며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다. 하지만 내가 꿈꾸었던 것들 중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계속해서 줄어들기만 했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차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건 흥미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덜 힘들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는 터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말수가 적어지고 만 것이다. 가끔은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도 바로 서로 간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소중한 것과 당장 급한 것의 순서가 뒤바뀌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의 일상은 이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슬픈 시간의 연속이다. 슬픈 나를 보고 그는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한다.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파울러도, 내 인생도, 나 자신도,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언제부터 시들기 시작했는지, 내가 결혼하던 날 가지고 있던 꿈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자문해 본다. 사라진 꿈들보다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꿈꾸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마음이다. 의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천천히 식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미래부터 텅 비워버렸고, 그러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과 현재를 비우기 시작했다. 왜 미래부터냐고? 누구든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에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남동생이나 다를 바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버리지를 못한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다 보이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 대신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딴 여자를 발견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나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견딜 수 없으리라는 걸. 이 글들을 읽는 내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일기 속의 여자가 안쓰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상황은 바뀌게 마련이라고. 무슨 일이든지 잘 풀려나갈 거라고. 아니, 그녀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 벌써 잘 풀린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머지않아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다. 곧 모든 의욕을 물리치고 해답을 얻게 되리란 것을, 그녀를 꼼짝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다. 내가 하는 말들은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니다. 일기를 읽고 즉흥적으로 이 여인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으로 그녀의 미래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 여인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시간 여행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녀를 찾아가고 싶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했던 경험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지는 않다. 그녀를 아프게 했던 경험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결국에는 그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녀의 미래인 내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달려가 그녀의 옆에 앉고 싶다. 한때 나였던 이 여인을 나는 사랑한다. 쉽게 상처받았지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여자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여자다. 그녀는 참아낼 줄 알았다. 나는 그녀의 많은 훌륭한 점들을 인정해주고 싶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용기와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의지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인정해주고 싶다. 태어나서 두 번째로 하는 이사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7살 때 했던 이사까지 합치면 세 번째인 셈이다. 부모님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울기만 했었으니까. 두고 봐라, 엘레나. 셋이 내 맘에 쏙 들 거라니까. 게다가 네 방은 훨씬 더 크더라. 장난감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야. 더 큰 방 필요 없어. 난 이 방이 좋아. 난 여기 있고 싶어. 어제 오후에는 이삿집 센터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옮겨야 할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냐고 내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옮겨야 할 물건들은 박스들 뿐이고 짐을 싸는 건 나 혼자서 하겠다고 대답해버렸다. 카를라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전부 혼자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나는 38살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전부 이 박스들 안에 집어넣고 있다. 박스가 몇 개나 더 필요할까?
박스 몇 개면 내 인생을 전부 담을 수 있는 걸까? 나는 속으로 말했다. 침착해. 이틀이나 있어. 길고 힘든 주말이 되겠지. 하지만 짐 싸는 건 마칠 수 있어. 어제 부엌부터 시작했다. 평평한 접시, 움푹한 접시, 컵, 찻잔.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나머지를 맞춰야겠지. 막 끓인 커피를 마시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배회하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박스들과 그 안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거닐어 보고 싶었다. 야릇한 기분이 든다. 이것을 나는 떠나려 하고 있다. 떠나는 준비는 혼자서 조용히 하고 싶다. 천천히 나가고 싶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동시에 내가 두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면서 나가고 싶다. 냄새와 소리들, 벽에 비친 불빛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담아본다. 이제껏 내 삶의 보금자리였던 곳에서 내게 익숙한 소리에 마지막으로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것이다. 상자를 혼자서 준비하기로 했던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 물건들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그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을 정돈해보고 싶었다. 모든 기억은 소설 속의 언어와도 같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책꽂이에서 책을 몇 권 집어들었다. 책을 펼쳐들고 한때 줄을 그어놓았던 문장들을 다시 접해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른다. 내게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느꼈고 정말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내 의사는 여기서 시작된다. 내 일기, 한때 나였던 여인의 이야기로부터